안녕하세요. 떡상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법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주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첫 번째로는 지수 체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뿌리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경우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 두 가지만 확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와 오늘은 지수가 빨간색이네, 양봉이네, 혹은 오늘 지수가 파란색이네, 와 퍼렇다, 요렇게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흐름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은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상승장, 그 다음에 횡보장, 그 다음에 하락장, 이렇게 보통 있겠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사실상. 그럼 여기서 내가 상승장일 때, 횡보장일 때, 하락장일 때 어떻게 맞춰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게 더 커질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상승장일 때는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횡보는 나와요. 모든 주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횡보를 하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도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물리던 간에 올라간다는 이제 높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주식 공부를 조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초보자더라도 물려도 좋은 종목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횡보장은 말 그대로 좀 어려운 용어를 쓰자 그러면 박스권이죠. 지지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이런 상황을 횡보장이라고 하는데, 횡보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고점에서만 지수를 이제 잡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럼 지수가 좀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지지해 줄 때 그때 보고 좋은 종목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횡보장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일 경우에도 횡보를 하면서 떨어지지 무차별적으로 이제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이게 나아요. 근데 항상 희망을 줍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 이런 식이에요. 가다가 떨어져, 가다가 떨어져, 이런 식이에요. 여기도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죠. 이런 것처럼 뭔가 지속이 되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주식을 사기에도 그렇고 안 사기에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랑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상승장은 이제 움직이다가 튀어 오를 거에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길게 볼 수도 있고 좋은 종목이라 그러면 홀딩도 할 수가 있지만, 횡보장 같은 경우나 혹은 제일 중요한 하락장 같은 경우에, 횡보장이랑 하락장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횡보장도 박스 꼭대기에서 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겁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바닥에서 사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추천을 하고, 바닥 중에서도 잘 지지한 걸 확인하고 사고, 그 다음에 하락장일 경우엔 더더욱 오래 갖고 있지는 말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내 돈을 잘 지키기만 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제가 2월 달에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여기서 횡보하다가 미끄러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거 상태로 지금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언하고 예측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걸 이제 예로 들면, 우리가 상승장 때 돈을 조금 벌어봤어요. 주식을 입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주식을 좀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돈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300만 원이 됐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죠. 내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00만 원이나 벌었다. 300만 원이 됐다. 200만 원을 번 거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와, 이제 주식에 조금 큰 돈을 넣어봐야겠다. 하지만 나는 좀 똑똑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겠다. 내가 더 넣는 거는 도박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더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하락장은 횡보하다가 떨어진다 그랬죠. 돈도 똑같아요. 자,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를 잃으면 10만 원입니다. 300만 원으로 해서 10%를 잃으면 30만 원이에요. 이런 것처럼 돈이 떨어지는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시드가 늘어나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잃는데 원금보다는 안 잃었겠죠. 30만 원 잃었으니까 270이 남았다고 쳐봅시다. 원금보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죠. 그러면 와, 이거는 공부를 해가지고 소액으로 해서 해봐야겠다. 이게 맞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아, 다음번에 또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실수했네. 다음번에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시초가 매매도 그렇고 굉장히 잘못 접근하면 도박성이 짙게 되거든요. 근데 주식도 똑같아요. 마우스 하나로 사고 팔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박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막 하기가. 왜냐? 뭐 도박 같은 경우에 도박장을 가야 되고 그다음 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주식은 그냥 차트 앞에 앉기만 하면 돼요.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적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하락장에서 많은 돈을 벌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연습도 어떤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면 좋겠는지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좀 전부터 해가지고 심리적인 이야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딱 봤을 때 주식에서 와,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잡으면 기분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내가 종목을 잡으면 위로 안 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왜 위로 안 뛰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주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상승, 횡보, 하락 얘기했죠. 주식 주가도 똑같아요. 뭐 매집이라고 할게요. 매집. 횡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주는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다 먹고 나가는 하락. 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에 대한 강의는 아니에요. 트레이딩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매집, 상승, 하락. 전 요거 세 가지로만 이제 주식이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쉬운 거죠.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어떻게 해보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 어때요? 매집했다 그랬죠. 매집이 뭐예요? 주가를 모으는 거죠, 세력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으고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개미를 붙여야 되겠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 개미가 붙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개미가 붙고 자기들도 돈을 쓰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눌림목을 찾으면 나이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다 이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곳에서 눌림목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좋냐? 여기서 매집이 끝나고 나서 출발을 하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훨씬 많이 들어오고 여기 있는 고점들을 뚫고 이제 가는 상황에서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상승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매집에서 끌리는 시간도 피하고 상승으로 이제 올라가서 안착하고 이제 눌림목들을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들어가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일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번에 영상 한번 보시고 나서 많은 종목들을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저는 몇 가지로 안 보고 한 두 가지 정도로만 보는데,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기서 고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뚫는다. 뚫을 때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다가 제가 여기서 뚫었다 그래서 여기 잡았어요. 근데 여기 꼬꾸라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이럴 때 눌린 목대 이제 저는 매매를 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뭐 상한가를 이제 치고 들어가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움직임은 요런 식이 굉장히 많더라.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많죠. 오늘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똑같아요. 여기서 횡보 자리 만들고 제 거래량 뜨면 시작하면서 여기서 눌림목 자리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하락장에서 보면 이상하게 가는 종목만 갑니다. 특정한 종목만 가요.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쏠리면 완전 그쪽으로 다 쏠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출발을 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법을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내가 이렇게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어. 그럼 난 어디까지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라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눌림목을 찾고, 그 다음 분봉을 보고 컨트롤을 하고, 괜찮은 거기 안에서 시초가까지 할 수 있는 좀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주식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을 최대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오히려 아직도 주식 공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한 8, 90%가 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깔끔한 매매를 좀 할 수 있도록 심리를 다지고 지수 볼 때도 하락장이면 돈을 지킨다라는 생각, 무리한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하락장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내 돈을 지키면서 연습을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연습을 조금만 하다 보시면 곧 있으면 횡보나 이제 상승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그럴 때 나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한번 심리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텐션을 엄청나게 높이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주식 매매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집, 상승, 하락 상태에서의 이런 움직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